원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있어요.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눈이 있는데 막 수근수근거리죠. 아 근데 뭐 바빴나 보죠. 아니면 그냥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다 여기서 좀 처리한다. 편하게 휴식? 동현 씨는 바쁘면 집에 안 들어가시나 봐요. 아니요, 집에 계속 들어가는데. 아, 저는 집에 계속 들어가요. 다 늦게 끝내자고. 아, 무슨 말이에요? 하자고. 에휴. 근데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그러지 아 않았을까요? 근데 이 왕조사 남자니까. 10여일은 좀 심하긴 했다. 11일은 좀 심하죠. 혼나야지.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저 혼나야지.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기네요. 뭔가 느낌 좀 안 좋아. 싸한 분위기 들어옵니다. 자, 기록엔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국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들이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화나지.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되자마자 후궁을 들이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태종은 왕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왕실 자손을 늘려야 한다면서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의 분산을 위해서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후궁을 계속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태종이 후궁을 들인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전은요, 바로 원경왕후가 지내던 곳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시녀랑 환관을 내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승인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시녀? 맞아요. 맞구나. 그거는 좀 선을 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태종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서 혼냈대. 자, 그때 이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되게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태종은요,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수를 둔 거죠. 와, 여러분, 이렇게 후궁 문제로 부딪힐 때 원경왕후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와, 기껏 키워놨더니 그럼.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아. 이게 야 그냥 그 동안에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후회될 것 같은데.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꽂고 있으니까 너무 화나죠. 교수님, 근데 조선 시대는 이렇게 중전이 약간 왕을 좀 질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로 좀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원경왕후는 고려 시대에서 자란 여인이잖아요. 네. 그 고려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후궁 들이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질투도 심했겠지요. 거기다가 눈치가 빨랐던 원경왕후로서는 친정 집안을 경계하려고 하는 태종의 의도를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궁 문제로 태종과 부딪혔던 거죠. 여러모로 진짜 거슬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고 또 사귀던 원경왕후.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천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설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 잠깐만. 지나가다가 결혼 보는데 누구야? 내 신랑이네? 이러잖아요. 아니 역대 왕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 남편 태종은요,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 그 정령 가례색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선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화가 아니라 속상한 속상해. 마음을 썼네요. 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목표 자체가 정말 허무한, 그렇죠. 정말 잘못된 꿈이었다는 생각? 왜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행복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맞아요. 아.